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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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스텔라쌤은 스펙수사대 출연은 처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이 모자까지 쓰니까 제가 책임감이 새록새록 이렇게 지금 떠오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모자가 참 뭔가 여러모로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스펙수사대에 우리 출연하면은 누구나 다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바로 닉네임 짓기인데 네네. 닉네임 생각해 오셨죠? 많이 사실 고민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닉네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는데 좀 알아보니까 뭐 조코난, 뭐 차난, 우리 건설로. 건설로 등등 네. 유명한 탐정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저는 추리 소설의 궤도 루팡 들어보셨나요? 저 루팡 들어봤어요.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스텔라잖아요. 그래서 궤도 라팡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팡. 네, 네, 라팡. 라팡 좋습니다. 웃지 마세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뭐 나쁘진 않은데 오. 그 추리 소설에 나올 뿐이지 네. 궤도잖아요. 도둑이잖아요. 이게 궤도 맞나 빼고 약간 라팡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라팡으로. 라팡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궤도 네. 라팡에게 우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한 수 좀 배워보겠습니다. 뭐 많이 제 멘트들을 훔쳐가실 거라고 예상하고 저도 많이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궤도 라팡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건설록과 궤도 라팡에게 스펙을 평가하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수사대 고민 사연을 시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스펙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중소기업 정규직 대 대기업 계약직 어디로 가야 하죠? 네, 오늘 스펙수사대에서는요. 중소기업 정규직과 대기업 계약직 사이에서 고민을 하신 분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스펙 내역서 만나볼게요. 중소기업 정규직 vs 대기업 계약직. 아이디는 사라님이고요. 나이는 32살, 학교는 지방 4년제, 전공은 보건행정입니다. 학점은 4.5점 만점에 3.0점이고요. 자격증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비서 2급, SMAT 서비스 경영 자격증, 유통관리자 2급, 물류관리사,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빅데이터 분석기사, 전산회계 운용사 3급, 회계관리 1급,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전자상거래 운용사. 와, 자격증 정말 많습니다. 어학 점수는 없고요. 경력사항 대학병원 1년 11개월, 행정, 희망 직무, 사무직 행정 업무 전반 또는 마케팅, 괄호치고 북한 통일 분야, 역사 분야, 기자직에 관심이 있지만 포기한 상태라고 하시네요. 하고 싶은 말이 또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어학 준비 중 토익 스피킹 또는 오픽 및 매경 테스트 등 준비 중입니다. 32살이고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33살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디를 택하는 게 맞을까요? 현재 2번 대기업, 의료 대형기관에 재직을 하셨고요. 이렇게 계약직으로 재직을 하면서 영어, 기타 자격증 준비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걱정 중입니다. 다만 제가 첫 직장 계약직 1년 채운 곳 빼고는 힘들어서 잦은 퇴사를 해서 이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대학도 늦게 졸업해서 경력도 짧습니다. 굉장히 괴롭지만 가족들로부터 지인들까지 주변에서 바라보는 인식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끈기 없는 걸로 찍히기도 했고 이쪽 업무만 했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지만 안 맞아서 괴로운 상황입니다. 주변이나 커뮤니티 의견을 물어보니 이제는 이 나이면 계약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엄청나게 많아서 여쭤봅니다. 1번 중소기업 정규직, 전공과 무관한 직무, 인원 30명 내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통근거리가 왕복 2시간 20분이에요. 사무, 총무 직무고요. 연봉은 2,900만 원. 이렇게 지금 중소기업 정규직 옵션이 하나 있고요. 또 2번이 대기업 계약직인데 이거 살펴보면은 전공에 적합하다. 그런데 업무는 과다해서 맞지 않는다. 최근 1년 내 이 자리 퇴사 3명을 했대요.
자, 인원 1000여 명 이상 규모,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계약직, 최대 1년 11개월 보장, 단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임금의 50% 약 150만 원 수령,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사무행정, 재무업무 포함, 연구비 지출 결의 관리 등 연봉 4,200만 원 상여 포함이라고 합니다. 자,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갈 것이냐, 대기업 계약직으로 갈 것이냐, 아주 이 어떤 업무 환경 같은 것도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라님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스펙 내역서를 적어주신 걸 통해서 어떤 분이실지 저희가 추리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본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제 끈기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끈기가 없는 사람인지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취업을 할 때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게 정말 이 직무가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재밌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하지 하고 나서 막상 현실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약간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해봤는데 현실은 나랑 좀 동떨어져 있고 맞지 않다라는 걸 깨달은 약간 좀 운이 없던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잦은 퇴사 자체는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본인을 스스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끈기 없다라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정말로 고집불통이면요 주위의 눈치조차 보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다분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퇴사들마저도 저는 어느 정도 이 글쓴이의 편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라님이 이 추리 들으시면 굉장히 위로를 받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궤도라팡이 사라님을 추리하신다면 어떻게 추리하셨어요? 일단은 성실히 살아오셨다라는 말씀은 정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취득한 자격증 이제 말씀하신 데 너무나도 힘드셨잖아요. 그죠? 취득한 자격증 개수만 보아도 그동안 고민하셨었던 그런 어떤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근데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취업에 좋으니까 이것도 취득해보자. 이게 또 이쪽 취업에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취득을 해볼까? 약간은 방향성이 조금은 부재한 상태에서 너무 열심히만 살아오신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들었고요. 네. 사실 개인마다 어떤 첫 직장이나 취업의 방향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과정에서 좀 선택과 집중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우선 보건행정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 학점을 보았을 때도 아주 낮지도 또 그렇다고 아주 높지도 않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관점에서 전공 공부는 또 하셨을지 혹은 이제 사무행정 직무다 이것도 직업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여러모로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약직 근무를 하시면서도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으셨다 보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스펙이 낮지 않거든요. 아주 낮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 자존감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평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분이 보건행정을 전공을 했는데 이게 흔한 전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보건행정 전공하면 보통 어디로 진로가 정해지나요? 맞습니다. 흔한 전공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름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보건, 행정. 그러니까 보건 분야나 행정 분야, 의료기관 이런 데 취업하는 게 보통이고요. 네. 이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경력 자체가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1년 11개월 행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한 커리어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분이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옮겨 다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규직이었으면 아마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궤도라팡은 이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관련 전공을 살려서 산업군을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병원이나 뭐 혹은 의료기관이나 기업으로 취업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아니면 아예 일찍이 복수 전공이라든지 이중 전공이라든지 이렇게 전공을 좀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선택의 폭을 넓히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대부분 사실은 전공을 살려서 한다라기보다는 직무를 설정을 해서 그에 맞는 사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취업을 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네, 자, 이분이 지금 계약직으로만 재직을 하고 있고 나이도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으로 주변에서 뭐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런 조바심이 드는 것 같아요. 계약직 경력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취업할 때 정규직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인턴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이고요. 뭐 제가 그냥 당장 이제 쿠팡 가서 상하차를 한다 그래도 그것도 계약직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받고 일하는 그 모든 과정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만 어디에 어떻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이 계약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전공을 살린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전공을 살리기 때문에 전공과 유관성으로서 나중에 또 다른 전공 비슷한 계열로 취업을 할 때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방금 뭐 또 말씀하셨던 이런 중소기업 전혀 다른 전공으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계약직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요새같이 취업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는 바로 사실 신입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직을 전략적으로 권고를 하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하라고 일부러 저도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공보다도 이제는 직무를 좀 잘 쌓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든 취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직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단어가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직이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직이라는 것은 이전의 직무 경력을 살려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살려서 회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전의 그 직무를 전혀 살리지 않고 한다? 그건 사실은 전직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냐 뭐 혹은 정규직이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분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오셨었던 그 직무 경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분 특징이요.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격증은 왜 따셨을까요?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 라팡님께서 네. 말씀하시기를 학점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낮죠. 보니까 3 턱걸이에요. 3.0이에요. 턱걸이로 3.0 가능한 이에요. 여기서 턱걸이. 0.01만 네. 낮았어도 이제 2.9가 됩니다. 맞아요. 네. 본인도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 그렇게까지 잘하는 성적은 아니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3.0이 그렇게 높지 않은 성적이에요. 그만큼 제 생각에는 네. 애초에 전공을 선택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분 같아요. 별로 전공에 흥미가 없다. 맞습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대학교를 갈 때 대학교의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지 전공을 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로서 자신이 뭔가 돌파구나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다양한 자격증들을 취득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보건행정에서 인간공학기사라든지 건설안전기사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라든지 사실은 약간의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연결고리를 억지로 짜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네.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분이 진짜 성실하다. 어느 정도 욕심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셨을까요? 많이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취업이 바로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셨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헛되이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은 좀 많이 하셨었던 것 같은데 취업은 해야 되는데 학력이나 전공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취약하다고 판단을 하셨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격증을 정말 열심히 취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무엇을 취득해야 될지 모르셨었거나 혹은 이 산업군에 이렇게 취업을 해야 하나 혹은 여기에서는 이런 게 좋다고 하던데라는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자격증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비서 자격증, 컴퓨터 문서 활용 능력 자격증 이런 분야들은 다수 취득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 사무행정 직군으로는 일관되게 준비했다라는 거 어필이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쪽으로도 좀 고려하신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신 게 결과적으로 이분한테 도움이 될 건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자격증이 있는 게 취업이나 이직에 도움이 될까요? 확답은 드리기가 정말 어렵겠지만 결론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된다라고 그냥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본인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력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네. 된다고 할게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다 쓰면 지금처럼 그냥 자격증을 다 쓰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자격증 많으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흔한 취준생들의 이제 생각인데 네.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왜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대학병원에 다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류관리사를 낸다고 하면은 이 대학병원이 물류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물류 쪽 지원하다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하다가 그냥 이 대학병원 다시 지원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과감히 생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무행정으로 지원을 하는데 물류회사예요. 뭐 CJ 대한통운에 지원해요. 그래서 내가 재무행정 분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물류 관리사를 넣는다? 내가 직접적으로 물류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물류 업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내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 어떤 산업군에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자격증을 쓸지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해서요. 사실 자격증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득 가능한 기간에 따라서 난이도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 중, 하라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상은 뭐 예를 들면 1년 이상, 뭐 중은 6개월 이상 공부를 해야지만 취득이 가능한 거. 뭐 예를 들어서 하는 뭐 1개월서부터 3개월 이내면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구분을 한번 지어볼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자격증 난이도가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근데 하 자격증을 10개를 취득하시는 것보다 상위 레벨의 자격증을 1개 취득하시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네. 취득하신 자격증 중에 그러면 네네네. 하는 어떤 거고 네네네. 하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이제 뭐 지금 봐보면 네. 워드 프로세서 1급 물론 취득하기가 조금 뭐 난이도가 개인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의 경우에도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유통관리사도 네 그럴 하.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물류관리사는 약간은 하라고 보기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개인에 따라서 네. 한 중 정도 또 네.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전산회계 운용사나 회계관리나 이런 것들은 네 그렇게 하 정도로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이제 취득은 하셨으니까 네. 컴퓨터 자격증들은 묶어서 어필이 가능하시겠고, 그러니까 오.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회계 관련 자격증들을 묶어서 그 관련 직무로 재무 직무로는 어필이 가능하시겠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15개 자격증이나 취득했습니다. 이걸 보여준다고 해서 상대 기업에서 좋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뭔가 난이도가 낮은 그런 자격증의 경우에는 이걸 묶어서 좀 전략적으로 어필할 네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이 어학 성적이 없어서 지금 어학도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직 준비할 때 어학 공부 이것도 필요한 건가요? 네. 있으면 당연히 나이스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보통은 경력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학 성적을 필수로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영어 어학이 필요한 직무가 아닌 이상, 왜냐하면은 전 직장에서 근로하느라고 영어 성적을 못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근데 이제 만약에 신입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으로 그냥 정규직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경우는 당연히 어학 성적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때 선택의 길이 나옵니다. 계약직으로 이제 내가 그만두고서는 어학 성적을 취득할 건가, 네. 아니면 병행할 것인가. 네. 병행해야죠. 이게 지금 왜냐면은 이 그만두고 하는 거 뭐 가능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 스스로가 가장 크게 힘들어하고 문제점으로 삼는 게 주위의 눈치를 보는 건데 그만두고 영어 공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부모님들이 어떤 눈빛을 보낼지 생각해 보시면 그게 더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병행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호주도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분이 직장생활, 그 바쁜 직장생활과 영어 공부를 병행할 때 또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고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어학 공부에 뭐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주시겠어요? 토익은요 무조건 단어 싸움입니다. 단어 싸움? 네, 그냥 단어만 주구장창 많이 외우면요 무조건 900 넘습니다. 대부분 성적이 낮은 친구들의 핑계는 내가 듣기가 좀 딸려, 아니면 내가 문법이 좀 약해 이러는데 찔리네. 단어만 많이 알면은 900은 무조건 넘고 900 후반으로 갔을 때나 이제 진짜 실력 싸움이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는 성적은 진짜 단어만 주구장창 많이 외워도 나올 겁니다. 단어 외우는 건 뭐 정말 짬짬이로 그냥 계속 맞습니다. 외우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스텔라 쌤도 어학 공부에 네. 대해서 또 말씀해 이 주시죠. 어학 공부가 참 이게 스트레스가 개인에 따라서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고려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토익은 과감히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요? 토익은 사실 뭐 기업의 규모가 조금은 작아질수록 토익을 성실도 측면에서 좀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카더라 통신이고 이분은 충분히 성실성을 자격증 개수로 좀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토익이라는 것은 좀 과감히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스피킹은 좀 해두시면 좋기는 합니다. 경력직의 경우도 때때로는 스피킹 점수는 좀 그래도 가산점으로 작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스피킹은 그리고 또 노력한 것 대비 인풋 대비 결과가 또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오. 네, 그리고 실제로 시험 그 결과도 좀 빨리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아마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부담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살짝 내려놓으시고 최대한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등록해서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봤을 때 IM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학 공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피킹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꿀팁 알려주시죠. 스피킹은요, 이게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토익 스피킹이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고, 오픽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선호도 차이인 것 같고요. 토익 스피킹의 경우에는 우리 건셜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은 달달 외우는 걸 좀 좋아하시는 토종 한국인 분들께서 하셨을 때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개인 피셜이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오픽의 경우에는 조금 말하는 것이 좀 수월하다. 어떻게든 내가 공백 없이 내가 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픽에서 조금은 더 높은 점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정말 지금 일생일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갈 것이냐, 대기업 계약직으로 갈 것이냐거든요. 맞아요. 자, 이 부분도 저희가 또 이렇게 해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건설록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해답 드리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네. 이제 둘 다 너무 달라요. 거기다가 뭐 연봉도 사실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네. 둘 다 원치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냥 제가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중소기업을 고를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정규직. 왜죠? 일단은 만약에 이제 계약직을 갔다 이게 본인이 이제 결국에는 한 2번이나 3번이나 계약직을 이직하면서 계속 겪어왔던 일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계약직을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2살이니까 1년 또 근무하고 나서 33살이 됐을 때 또 다시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일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안전한 곳에서 가가지고 조금은 급여가 낮다 할지라도 네.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다시 또 계약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시간 벌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이건 또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출퇴근 시간 너무 빡세요. 3시간 넘는 거는 진짜 와. 그러니까요. 예, 그 뭐 맨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일본 후쿠오카까지만 해도 1시간 반인데 왕복. 3시간 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일본은 왕복 2번 네.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 정규직에 한 표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궤도 라팡의 생각은 어떠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케이스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이제 사연자분께서 개인의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 계신 상황이라면 저도 중소기업 정규직을 추천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으로 입사를 한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안정감이 들 거고요. 멘탈 관리가 사실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먼저 좀 돌아보시고 자존감을 좀 회복하신 이후에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단점은 뭐가 있냐면 직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직무가 재경보다는 좀 총무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경영 지원 부문으로 좀 폭넓게 지원을 하시고 커리어를 쌓아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회계에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을 하신 분이시고 재경 쪽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좀 고려해볼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이제 입사하셨을 때 재경 파트도 조금이라도 좀 업무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비치시면은 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혹시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살아왔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내가 좀 냉정하게 잘 한번 살아보겠어라는 그런 게 좀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대기업 계약직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권고도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무 업무를 함께 병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계약직에서 하는 업무는 워크스코프 자체가 아주 깊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또 뭐 업무가 많다, 퇴사율이 높았다 이런 우려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버텨야죠.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퇴사율이 높다는 건 업무가 많다는 건 그만큼 또 개인이 배우실 수 있는 그 깊이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제 향후에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실 때 사실 근로 형태가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가 아주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께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애매하지만 한 개 기업 정도만 조금 더 악착같이 버티신다라고 해서 2개 기업의 총 근무 기간이 한 3년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정규직으로도 충분히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라님의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어학이랑 커말 1급을 빨리 일단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지원하시는 분야가 결국에는 어쨌든 사무행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사 자격증들보다는 내가 이제 그런 사무행정을 잘할 수 있다는 자격증,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지금 2급에서 머물고 있는데 1급으로 올려놓으면은 그리고 또 어학까지 취득을 하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두 기업 모두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가장 베스트한 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과감하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곳 신입도 지원해보라는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 두 자격증을 취득해서 같이 병행해 갔으면 좋겠다고 네.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학과 커말 1급을 지금 최우선으로 꼽아주셨는데 딱 하나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저는 성공적인 이직을 위해서는 경력 관리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업무를 악착같이 더 배워가지고서는 얻어내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정말 좀 전략적으로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이제 사라님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록부터 해주시죠.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사건 발생.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계약직. 선택을 못 하겠어요. 증거를 수집해 보고 하니 당연히 선택 못할 만도 하지 않냐. 본인 둘 다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 결과 정말 원하는 기업이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면 그를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커말 1급이나 어학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궤도 라팡의 스펙 수사 결과도 발표해 주시죠. 네, 궤도 라팡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네, 1번입니다. 사건 발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계속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대기업 계약직이냐, 중소기업 정규직이냐, 이것이 고민이다. 자, 증거를 한번 수집을 해볼게요. 스펙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근데 무작정 열심히만 달려왔다.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고 정확한 길을 찾자. 자, 수사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만 살아온 당신, 좋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계약직, 정규직 중요하다기보단 모두 일장일단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넥스 스텝이 더 적어도 2번 정도는 더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라님이 32살이라고 하시면서 약간 나이에 대한 조급함도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기 계신 두 분보다는 나이가 어리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분이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해주시죠. 세라야,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 것 같지 경력도 별로 안 쌓인 것 같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과 선택이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민 과정 너무 힘들게 느끼지만 말고 좋은 선택했으면 좋겠어. 네, 자 궤도 라팡께서도 저희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네,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반말로 조언해 주시죠. 네, 전 진짜로 동생이 있어서 좀 세게 나가겠습니다. 네. 괜찮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너 하던 대로 해.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아직 살 일이 많다. 네, 알겠습니다. 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다시 만나요.